그 외국한 거래법상 자본거래 세 번째 순서입니다. 해외 예금 및 해외 신탁 거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방식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외에는 외국한 은행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신고 외의 경우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 자금 또는 외화 신탁 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 차익과 관련하여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파생금융거래 규정이라든가 강제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외 장내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화 예금 또는 외화 신탁 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가 외국에서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가 증권 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지사와 관련하여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예탁 결제원이 거주자 외화증권 투자 절차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을 외국에 있는 증권 예탁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 보관하고 동예탁 보관 증권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 예금 및 외화 신탁 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화 동시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해서 외국한 은행이 CLS 은행 또는 외화 동시결제 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복수통화 원화 포함해서 예금 또는 원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와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탁 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 매매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증권대차 거래와 관련하여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 예금 거래 신고를 한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에서 취득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상거래대금의 해외 지급, 경상거래대금의 대외 지급, 해외 직접 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을 본점을 둔 외국한 은행 해외 지점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외에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송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거주자가 외국에 나가서 은행 계좌를 하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 경우 외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만약 우리 해외 건설업체가 나가서 그것도 자금을 갖다가 융통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2%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업이 무역거래와 관련해서는 상계라든가 제3자 지급이 가장 위반 사항이 많고 자본거래와 관련해서는 이 해외 예금 신고 누락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신고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예치를 하면 뭐 몇십억, 몇백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을 통한 송금에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해서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기관 투자가라든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 500만 불 이상인 자,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 건설업자, 외국 항로에 취하고 있는 국내 항공 선박회사, 원형업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 즉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해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거래를 하는 경우라든가 국민인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계장을 처분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해서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계장을 처분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이 규정에 따라서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겠죠. 해외에서 예금 거래를 하는 자가 해외에서 건당 10,000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 입금 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자는 해외 입금 보고서를 다음 연도 첫째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해외에서 예금 거래를 하는 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예금 거래를 하는 자, 기관 투자가는 보고를 하는 가름하는데 해외에서 신탁 거래를 하는 자 중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경유해서 다음 연도 첫째 달 말일까지 잔액 현황 보고서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잔액 현황 보고서. 법인은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5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이해이자는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 입금 보고서 및 잔액 현황 보고서를 누구에게? 국세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거와 관련된 앞에 우리가 예금하고 신탁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해외 예금과 관련된 유권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거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갑은 선박업체 거주자 을에게 본행제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거주자 을과의 수주장을 늘리기 위해서 선박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해외 비거주자 선주들에게 직접 마케팅을 해서 거주자 갑이 신기술 적용된 본행제 공급 조건으로 비거주자 선주와 선박회사 거주자 을과의 계약을 유도하도록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비거주자 선주와 거주자 갑의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최초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기술 적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추가 비용을 당사에서 보상해 줄 테니 거주자 갑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마케팅하는 전략입니다. 이때 비거주자 선주 A는 본행제 공급업체를 거주자 갑으로 채택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대가 추가 비용 부담금으로 당사의 리베이트 또는 커미션 형태의 자금 약 척당 120만 불이니까 약 480만 불 청구하는데 선박업체 을 계약이 아닌 선주와의 직접 계약 체결로 정상적인 커미션 대가 해외 송금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C와 비거주자 간의 경상 거래에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사자인 비거주자의 계약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증여 계약에 따른 채권이 발생되어 하는 거래입니다. 증여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건 증여. 그 다음에 원화 수입 대금의 결제입니다. 당사는 외국 업체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약을 모두 원화 표시 거래로 하고자 하는데 원화 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외국환 거래법상 불분명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입니다. 유럽에 소지하는 A사는 해당 물품을 홍콩의 B사에게 수출하고 B사는 동물품을 한국의 수출자에게 수출합니다. 가격이 약간 틀리죠. 모두 원화 표시 거래이며 결제 또한 원화로 지급합니다. A와 B는 국내 외국환 은행에 각각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설치하고 있다. K사가 원화 수입 대금을 B사 명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에 입금하면 B사는 마진을 공제한 잔액을 A사 명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으로 이체를 합니다. A사 및 B사는 각각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의 잔액 90하고 10을 원하는 시기에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달러 또는 유로로 환전하여 해외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 거래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거래 외국환 은행에 따르면 관련 조항들은 K사 거주자가 B사 비거주자와의 경상거래의 대금 결제를 위해서 B명의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에 원화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보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B사 비거주자가 A사의 경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하여 A 명의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 간 정상거래 관련 원화 자금 이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서 외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입장을 확인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질의자 의견입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의 취지가 원화 표시 경상거래 자금은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을 통한 예치 및 처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이를 자유로이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경상거래 관련 원화 결제 자금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신 비거주자의 자유원 계정은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내국 통합 표시 경상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내국 통합 표시 경상거래대금으로 취득한 내국 지급수단을 예치할 수 있는 바 비거주자 간 내국 통합 표시 경상거래에 대한 대금을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예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미국 에스크로 법령에 따른 해외 예금 거래 신고 대상 여부 질의인데 그런 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담배 제조하는 A사입니다. 담배하는 A사가 수출자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수출자가 담배를 수출하면 수입자가 주별 판매라고 통보하고 인지 부착을 해서 미국 내 구입자에게 파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 주정부는 담배 소비세 인지 부착 수량 금액을 통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A사는 갑당 0.5불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A사가 각 주의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A사가 이미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회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내 A사는 미국 B사에 담배를 수출함에 있어 미국 에스크로 법령에 따라 A사가 일정액을 미국 주정부 계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조항이라는 것은 물건이 과연 제대로 납품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돈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을 중간에 이제 예치를 하는 거죠. 그 에스크로입니다. 그 담배 에스크로 조항은 보면은 마스터 세틀먼트 어그리먼트에 주정부의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의료 재정 청구 소송으로 먼저 합의한 4개주를 제외한 46개 주와 6개 미국령 및 5대 메이저 담배 회사가 향후 25년간 2,06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마스터 세틀먼트 어그리먼트입니다. 에스크로 스태튜는 MSA 즉 마스터 세틀먼트 어그리먼트에 가입하지 않은 담배 회사는 MSA 분담금 대신 갑당 약 0.4불을 자산 10억 불 이상의 금융기관에 예치도록 주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은 갑당 0.5불이 되겠습니다. A사가 미국 주정부 측으로부터 예치해야 할 금액을 통보받고 미국 소재은행과 에스크로 계약을 맺어 개설해둔 A사 명의 해외 모계자로 보증금 명목으로 해당 예치금을 일간 송금하면 미국 소재 협약은행은 A사의 해외 모계자로 송금된 금액에서 각 주별로 예치할 금액을 해당 주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주별 계좌도 A사 명의가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판매분에 대해 혹은 분기 또는 2월 4월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현행 법률상 주정부의 계좌로 입금된 예치금은 담배 제조사의 자산이지만 25년간 인출이 불가합니다. 향후 흡연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조자가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 및 피해 보상에 사용되나 예치금 원금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는 A사가 임으로 MMF 등 채권이나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국내 A사가 회수하고 있는 등 일정 부분 자율 운영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사는 미국 내에 미화 1억 2,700만 불 상당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고 A사는 해외 모계자에 대하여 1년마다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대산 세무서에 해외 예금 잔액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국 에스크로 법령에 따라서 A사가 예치금 명목으로 자사 명의의 해외 모계자, 주정부 계좌로 송금 예치하는 행위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해외 예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상기 행위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담보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자, 외국한 거래 규정 쟁점 A죠. 쟁점 A는 이게 이제 신고해야 되는 해외 예금 거래냐는 문제인데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르면 동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A사가 미국 소재 현지 은행에 A사 명의 해외 모계자를 개설하고 상기 예치금을 건당 5만 불 이상 초과해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기 규정에 따라 해외 예금 거래를 하는 자는 해외 입금 보고서, 잔해 현황 보고서를 당해 보호기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1억 얼마 몇천억이거든요. 그러면 과태료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소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과태료에 상한선이 생겼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몇십억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쟁점 2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의 주정부는 장내 담배 관련 재정 부담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국 현지 법령에 따라 국내 A사를 비롯한 담배 수출업자에게 담배 매출액의 일정액을 예치금으로 송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A사 명의 해외 모계자, 미국 주정부 계좌로 송금 예치하는 행위는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25년간 인출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예금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용역 거래를 하면서 보증을 하는 경우에 아마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무의 보증 계약에 따른 신고는 요하지 않고 단지 해외 예금 계좌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해외에서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 시의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정의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 거래 및 신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거래 규정에서 정하는 신고의 예외 거래를 제외하고는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예외 거래는 외국에 체지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 예금 및 신탁 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차입 자금을 그 조건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인정된 바에 의하여 해외 선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국민인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외화 예금 또는 외화 신탁 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외국에서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외 증권 투자, 현지 금융,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의 외화 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증권 예탁원이 외화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 예금 및 외화 신탁 계정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장의 신고 대상 거래는 이 신고 예외 거래를 제외한 거주자의 모든 해외 예금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신고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 기간 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 500만 불 이상인 자,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 건설업자, 외국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 항공선박회사, 원형업자는 예외지만 이 사람을 제외하고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해서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비거주자 예금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 외화 예금 거래 절차가 어떠냐. 그래서 보면은 비거주자는 외국한 은행에 외화 예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 계정을, 원화 예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원화 계정 및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또한 그 외화 예금 계정으로 거주자 계정 및 해외 이주자 계정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계정별 예치 및 처분입니다. 대외 계정의 예치는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고, 처분은 외화 또는 원화로의 인출, 다른 외화 예금 계정 및 외화 신탁 계정의 이체,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원화 계정입니다. 예치는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나 대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의한 차관 공여 계약서에 따라서 지급받은 원화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원화로의 인출 또는 동계정에서 발생한 이자 송금을 위하여 외국한 은행 등의 대외 지급 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등을 위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원화 계정입니다. 예치는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자금과 거주자로부터 원화 표시 경상 거래대금 중 거래대금, 재보험 거래대금으로 취득한 원화, 대외 지급이 인정된 자금을 예치할 수 있고, 처분은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또한 계좌 이체를 통해 국내 증권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요금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볼까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해외 예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그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여 신고하여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런 기관 투자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화 5만 불을 초과하여 국내에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외 계정 관련 서류 등입니다. 해외 법인 브리티시 아일랜드 소재의 대표자는 국내 거주자입니다. 우리 은행의 당행에 대외 계정을 개설하고 해외로부터 전신 송금을 통하여 대외 계정에 입금하고자 합니다. 일반 송금의 경우 취득 경위와 외국한 매각 예치, 인출 신청서를 진구하고 고객 앞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 계정 앞 지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보고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만일 대외 계정에 거액이 입금되고 내국 지급수단 또는 대외 지급수단으로 인출할 경우에 징구서류 및 확인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입니다. 대외 계정에는 외국인 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나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취득 보유가 인정된 대외 지급수단이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 지급수단을 예치할 수 있고, 신분증명서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제출서를 진구하여 당해 외국한 취득이 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에게 매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 지급수단의 인출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외국한 신고 필증을 발행 교부하고 동사본을 매월별로 2월 10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미화 2만 불을 초과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2일 10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 목적의 자본 예치인데, 국외에 거주하는 A가 향후 국내 투자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B에게 300만 불 정도를 예치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2만 불이 초과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국세청 신고가 되는데, 신고가 되면 B가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지, 세금을 부과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에 따른 법적 제재가 없는지, 추가로 한국은행이나 국세청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경우에 대비하여 A가 다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할 때 B 계좌에서 다시 그 금액을 송부해 줘야 하는데, 이때 2만 불 이상 해외 송금이므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자금 출처 확인서 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법적인 제재가 없는지, 추가로 국세청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입니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외국한 거래 규정상 정해진 관련된 인허가를 받거나 별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투자는 원금 및 이익금 및 대송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내의 비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되며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이거 그 맘대로 무조건 송금하고, 이게 증여성 송금이고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동자금은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도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되고 역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 목적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송금하거나 투자 내용이 정해진 후 이에 대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 해외 예금과 관련한 자본 거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